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너도 나도 떠난다. 이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역 전쟁이 촉발하면서 중국을 떠나는 기업, 인재, 자본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미국을 이탈하는 그런 기업도 생기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는 자동차 회사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또 한국에서 떠나는 또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재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곳은 핵 문제로 미국의 제재가 7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또 이탈하는 기업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여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세 보복이다, 무역 전쟁이다, 이 와중에 오히려 큰 호황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나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미국부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매길 때 왜 매기겠습니까? 자동차 미국에 팔아 먹으려면은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하고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계산하고 달리 오히려 자동차 회사가 미국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자,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한해서는 중국에서도 보복 관세를 매긴다, 유럽 쪽에서도 한다,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럼 또 유럽에서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분, 이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만은 유럽 역시 자동차 하면 양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협상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일단은 관세를 한쪽에서 매기면 또 반대쪽에서도 매기고, 이런 게 기본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팔아먹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팔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팔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겠다 할 때는 미국에 있으면 불리하죠. 그때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가 옮겨져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미국을 떠나는 자동차 회사가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특히나 중국으로 오히려 많이 몰립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팔아먹을 대수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중국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앞으로도 수억 대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무한대로 열려 있는데,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미국 연간 사들이는 대수가 정말 엄청나지만, 그러나 미국이란 곳은 모든 사람이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 상태입니다. 풀. 그러니까는 중국보다는 덜 매력적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중국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에 팔 물량은 미국에 그냥 두는 겁니다, 공장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에서 심정이 복잡할 겁니다. 우선 미국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 대표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연간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고, 왜 그렇게 됐느냐면 분쟁이 일어나고부터 테슬라 자동차가 모델별로 25%에서 35% 가격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기업하면 GM 아닙니까? 근데 GM도 지금 다른 데 공장을 또 짓는다, 이거죠. 멕시코에 짓기로 했던 SUV 이 신공장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내는 팔기 좋지만 외국에는 또 어려우니까 팔기가. 그래서 그거는 미국 밖의 공장에서 생산해서 거기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 깊은 모터사이클 회사 할리 데이비슨도 미국을 떠난다, 이렇게 돼 있고,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일부 공장을 옮기는 겁니다.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또 그리고 라이벌인 인디언 모터사이클 역시 아이오와주 공장 일부를 유럽 폴란드로 이전한다, 일부를 뜯어서 옮긴다, 이런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BMW도 중국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그리고 미국 쪽의 공장 생산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이 부분에서는 바로 중국이 대장 같습니다. 미국이 대장이 아니고 중국은 자동차 하면 사들이는 나라지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는 쪽이 대장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물론 이제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으로 올 때는 엄청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희생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 일본 여기서 생산하는 차 그리고 유럽차 여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강력하게 바로 관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관세 25%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한국 자동차도 관세 25% 얻어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이런 기업들이 또 떠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관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중국이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투자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금융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캐나다다 미국이다 사방에 중국 그 투자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을 걸치게 사들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그렇게 했죠. 중국 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큰 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빠르게 매도를 하고 지금 철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 봅니다. 주로 호텔, 땅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샀는데 그것을 전부 매도하고 철수하는 중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의 예를 들어보자면 올 2분기 때 중국 투자가들이 12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입한 것은 1억 2,620만 달러 12분의 1 정도를 구입하고 매도가 이제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안 떠날까요? 당연히 떠나지요. 중국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기업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중국이 노동력이 지금 부족해져 있습니다. 30년간 산하 제한 정책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20대 30대 노동기능 인구가 이게 많이 줄어버려 가지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막 상승하고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거기다가 20대 30대가 제조업을 기피하다 보니까요. 노동력 이게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이라든가 흔히 3D 하면은 기피하지 않습니까? 이미 중국에도 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 중국 등식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자금 대출 받기가 어렵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긴축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 어려워요. 또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는가 봅니다. 중국 기업의 평균 조세 부담률이 40% 이상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세게 부담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생산 비용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중국에서 제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인건비, 원자재 이런 가격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것저것 엄청나게 규제를 하거든요. 처음에 기업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다 줄듯이 해가지고 받아들여 놨는데 뭐가 돌아가니까는 압력을 넣고 이제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다시 이제 부랴부랴 규제 안화 또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더구나 지금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건 미국이 팔아먹기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최대 수입처인데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던 것도 뜯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부패돼 가지고 곳곳에서 마치 깨진 독에 물이 새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부를 한 1억 명 정도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간부 그쪽에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그들이 부정부패 이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또 소유한 그 자본 자금 이런 것을 외국으로 또 빼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중국이 왜 그렇게 견디고 있냐, 그거는 인구가 많아서 투자 매력이 또 있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어찌됐든 외국의 투자 자금이 끝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세고 있어도 견딜만 했던 겁니다.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전이 둔화되고 외국 투자 자본이 줄게 된다면은 줄기 시작하면 그 세는 곳을 막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정부는 또 긴축하고 막고 이럴 수밖에 없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기는 게요. 성장에 또 한계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중국에는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성장으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요. 네, 그런데 외국 자본 투자 이것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리스크가 앞을 가려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떠나지 마시오 하고. 그런데 원 바탕도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여기다가 미국하고 이 무역 분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더 안 떠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의 물건을 못 파니까 관세 막 매기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바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동남아시아로 이제 가고 필리핀에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갑니다. 특히 이제 IT 정보통신계통 지금 인도 쪽으로 다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인도에는 고급 기술 인력이 많은 데다가 영어에 다들 능통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조건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중국보다는. 자, 이렇게 떠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또 유입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베트남이 난리도 아니죠. 지금 베트남이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7.08%였습니다. 2011년 이후 이제 가장 높았는데요. 이거 계속 증가해 가지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8%, 9%, 10%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마에도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로 기업들이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 중에는 일본이 화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넘쳐나지만은 인력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본으로 오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도 이제 일본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증이 있고 뭐 대학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일본으로 가서 또 환영을 받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지금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사람을 못 구하니까요.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인도 쪽으로 몰려드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떠나는가? 우선 IT 쪽을 보겠습니다. 미국 오라클 그리고 CA 그리고 또 어도비 이런 곳에 지금 중국 연구센터를 폐쇄하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보통신계통에서도 2005년 이후 중국 인건비가 5배나 올랐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매력이 그만큼 상쇄돼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이 부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첨단 산업 이 계통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지요. 관세에 집중을 얻어맞으니까. 세계 최대 이제 하드디스크 제조업체 시게이트도 지난달 수저우에서 공장을 닫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강조에서 운영하던 합작기업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또 영국의 막스 앤 스펜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전부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샤프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짐을 싸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 떠나는 기업들은 그렇다 하고 한국에서 떠나는 기업은 없을까요? 또 역시 있죠. 한국에서도 미국 관세 때문에
속수무책 방법이 없어서 떠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중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3월에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현대일렉트릭 여기에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0.81% 관세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돌파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 팔아먹으려는데 60.81% 관세가 붙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유정용 강간 수출하는 1위 업체가 렉스틸이 있습니다. 이 렉스틸이 또 75.81%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출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 물건을 그래도 수출하든지 팔아먹든지 하려면 결국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복관세 매기는 거 이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디 한 군데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유 핑계 삼아가지고 무차별 보복관세를 매긴다 이 말이죠. 미 상무부가. 그러니까 미 상무부가 어떤 안에 기준을 매겨놓고 이제 매기는 것 같죠. 아무리 열심히 대응해도 보복관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매기려는 사람이 아예 작정하고 매기고 있으니까 이리 트집 잡든 저리 트집 잡든 어느 부품의 설명이 부족하다 하고 매겨버리기도 하고 어느 부분이 명확치 않다고 매겨버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서류를 갖추고 생산가 등등을 맞춰가지고 이거 덤핑 수출이 아니다고 변명을 해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아예 저쪽에서 매기려고 작정하고 트집 잡으니까 결국은 미국에 팔아먹으려면 미국에 공장 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이 대항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만나서 조정을 해야지 기업에서는 대항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매기니까. 그런데 그 매기는 나라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 상무부가 일본을 상대하는 그 자세, 멕시코를 상대하는 자세, 한국을 상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관세를 매기고 저거는 유보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관세 매기는 폭도 달리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것이 이제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그런 고통을 받는데 그걸 벗어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대일렉트릭도 미국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그러다가 넥스틸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이죠. 미국 가서 또 생산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한국에서 부품이라든 원자재를 또 조달받아야 되는데 이 원자재에다가 또 57% 이런 식으로 고유로 관세를 매겨 놓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조립 생산하면은 생산이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죠.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서 이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갑자기. 왜냐하면 제품에는 수많은 그 작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그걸 다 계약하고 조달한 게 어려운 거죠. 한국에는 그게 딱 돼 있어가지고 착 모아서 조립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서 생산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을 또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재가 뭐냐 바로 원자력 전문가들. 이 원자력 전문가들이 떠나고 있다. 원자력 고급 인력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뭐겠습니까? 탈원전 때문이죠. 탈원전. 그러니까 이제 전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하고 이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고급 두뇌 이탈이 원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이제 한국 인재 흡수를 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 연구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내 호텔 등에서 채용 박람회를 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서 이제 집중으로 연구원을 이제 빼가는데요. 월급을 뭐 2배 더 준다, 4배 더 준다 이렇게 하면서 우수한 한국 기술자를 빼간다는 것이죠. 또 외국에서는 한국 원자력 고급 이제 기술 인력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 대학에서도 심각하답니다. 카이스트 하반기 2학년 진학 예정자 가운데
원자력 전공 희망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대라든지 세종대 이런 이제 원자력 전공 박사 지원자도 사상 처음으로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것이 이제 앞에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 졸업자들이 미국으로 떠난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에서는 직장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학의 원자력 핵공학과 이런 데서는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전과를 하려는 학생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력 이제 그 수급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은 지금이야 이럭저럭 몇 년간은 버틴이지만 나중에는 인력 이제 부재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다시 메꾸려면 얼마나 또 세월이 오래 걸리겠냐 이거죠. 금방 가서 글 몇 줄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떤 경제 위기가 오거나 정책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고급 인력이 이제 유출이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주변 나라는 이때 다고 그들은 막 유치하죠. 소련이 무너질 때도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고급 기술이 또 외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소련 기술을 국방 분야에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또 발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원자력 전문 기술 인력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 그리고 정보기술 계통의 우수 두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일본 같은 데는 사람이 부족해요. 다 그 화랑인데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지금 구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이라든가 주변 나라에 좀 문을 열어놓고 우리나라에 오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20대 30대가 일본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전 IT 공학계를 우선 젊은 인재들이 해외 취업 증가 이런 거는 심하게 이제 안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정도다 이거죠. 원래 그 나라가 발전하면 외국의 우수 인력들이 대거 들어와야 됩니다. 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전무한 그 당시는 자본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그때 외국의 과학자를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인으로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과학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애국심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임금을 더 주겠다 하기도 하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임금 더 주겠다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그것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과학자를 유치해가지고 그나마도 한국 과학을 그렇게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근데 떠난다는 거는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우수 두뇌를 모여들게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하거나 이건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 떠나고 있다는 게 이것은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빨리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재가 몰려들게 하려면 정부에서 정책도 정책이지만 결국은 기업이 화랑을 보이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가 되어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어떤 고급 인력이 거기서 활동을 하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 반년새 10차례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수 두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과연 한국에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우수 두뇌들도 한국에 남아있어서 될까 이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을 우대는 못해도 이 박대하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박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기업 정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무슨 기업을 착취인으로 보고 기업을 억눌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구가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기업인들은 이제 활동을 안 하죠. 또 외국에서 투자 자본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또 그리고 고급 두뇌들이 그런 걸 살피고서 아 여기서 일을 해도 되겠구나 미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분위기는 그러한데 한편에서는 기업들아 일자리 만들어라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기업이 할 짓이 아니죠. 손발은 묶어놓고 돈은 투자해가지고 기업 움직여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투자 안 할 자유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란을 떠났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깊게 충돌하는 중인데요. 역시나 미국의 제재는 무섭습니다. 이란에서 모두 떠나고 있네요. 아무리 유럽에서 그걸 막으려고 해도 유럽 기업들도 다 떠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하는 걸 막고자 그런 법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대항할 수 있게끔 그래도 유럽 기업들이 철수를 단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내놓은 제재 방식이요, 외국 기업이든 어디든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을 불이익을 주거든요. 아주 그냥 달러 시스템에서 빼버리는 것이고 미국하고 어떤 거래도 못하게끔 바로 제재를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럽 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럽에서 이란하고 관계를 계속 지속하겠다, 핵협정을 준수하겠다 이러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탈, 푸조, 르노, 에어버스, 알스톰, 지멘스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50여 개가 모두 이란하고 거래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이야기죠. 심지어는 이제 이란에 100여 대의 항공기를 190억 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던 에어버스도 이걸 포기하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190억 달러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떠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미국 압박으로 이란의 돈줄을 막는 데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또 이란을 떠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보잉도 항공기 인도를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원래 이제 보잉이 이란하고 200억 달러 규모 판매 계약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예외가 없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란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 에너지 장비를 판매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제너럴 일렉트릭도 이제 5월 이란하고 거래 중단한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모조리 다 떠나는 겁니다. 금, 기소, 흑연, 알루미늄 다 그 거래 금지하고 다 떠나고 이런 중입니다. 중국에서 이란 쪽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들도 이 제재의 영향 속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북한하고는 달라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도 전제 국가입니다. 종교적인 그렇지만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작용하죠. 북한 같은 곳은 타격이 있든 말든 어떻게 하지 통제 속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란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